안녕하십니까. 이준의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오늘은 8월 16일 대체공휴일입니다. 오늘 뭐 월요일인데 또 쉬는 날이라고 하니까 일하기 싫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또 일을 해야 되니까. 자, 오늘 주제는 묻지마 투자주의보 라는 주제를 갖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확한 부동산 지식을 전해주실 분이죠. 주식회사 도시아공간 곽창석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여기 묻지마 투자주의보가 두 가지 관점에서 이제 추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흔히 말하는 고점까지 올라간 가격에 대한 리스크를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대체 상품 쪽으로 너무도 많은 이제 유동자금이 투자화가 돼야 되니까 투자 상품에 대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후자 쪽에 해당됩니다. 아, 후자 쪽이죠. 예, 예. 네, 뭐 집값 상승세가 끝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집값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예, 예. 뭐 패닉 바잉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예. 이제 너무 오른 걸 쫓아가기보다는 좀 덜 오른 데를 찾다 보니 예. 이제 뭐 해서는 안 될 것까지도 손을 대는 그런 경향성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우리 뭐 이 시간도 말씀드렸었지만은 8월 중순 이후에 예, 예. 집값 상승 랠리가 또 시작된다. 랠리가 다시 시작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예측한 것보다 뭐 더 빨리 지금 지난주 통계를 보니까 8월 뭐 초부터 벌써 상승 폭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만 보더라도 예, 예. 주간 0.4% 수준에서 주간 0.5%대로 벌써 높아졌더라고요. 주간 0.5%는 어마어마한 거죠. 연간으로 따지면은 25% 이상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다 이제 지난주에 그 DH 개포자이 얘기했었지만 저는 뭐 그래도 5만에서 10만쯤 할 줄 알았더니 25만 명이 했더라고요. 5가구였죠? 예, 나온 게 하는데 그 평균 경쟁률이 거의 5만 대 1이에요. 최고 경쟁률 30평대는 12만 대 1 경쟁률. 이야,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근데 그 재밌는 게 청약을 하신 분들이 아니 뭐 한번 넣어보지 이런 분도 그렇죠. 대부분 그랬겠죠. 네. 근데 순진한 분들은 요거 당첨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당첨되면 뭐 한턱 쏠게 진짜요? 네,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근데 이제 실망을 많이 하셨을 텐데 어쨌든 뭐 5만 대 1이라도 또 당첨자가 발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혹시 예. 될 수도 있으니까 정신승리하는 거죠. 그러면 8월 18일 뭐이 이제 발표니까 발표 나면 5명 되고 나머지 25만 명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중에서도 또 실망하신 분들은 사야 되겠구나. 또 3기 신도시 하셨던 분들 3기 신도시도 지난주에 경쟁률이 나왔죠. 예, 예. 84제곱의 경쟁률 높은 데들은 뭐 거의 뭐 300~400대 1씩 나왔거든요. 이거 이제 9월 1일 날 발표인데 이렇게 해서 기다려서 될 일이 아니구나 하는 걸 점점 피부에 와 닿으실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무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이제 집이 없는 무주택자들 또는 집이 없는 자녀들을 사주는 경우 네.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주택 형태를 찾게 되죠. 그렇죠. 또 이미 다주택이신 분들은 집을 살 수는 없어요. 네. 너무 취득세도 세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시가 1억 이하를 쫓아서 막 지방으로 또 뭐 신규 분양하는 네. 곳들을 쫓아서 계속 다니고 또 이제 주택이 세금에 너무 노출돼 있으니까 주택이 아닌 쪽으로도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뭐 좀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뭐 지식산업센터, 지산이라고 예. 하는. 또 뭐 분양형 호텔이나 레지던스 뭐 이런 쪽으로 많이 가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옥석을 잘 가려야 됩니다. 물론이죠, 이거는. 예. 우리가 분명히 하나 해둬야 될 게 뭐냐면 주택은 필수제인데 예, 예. 주택 이외의 나머지 부동산들은 필수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예. 사실 땅이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은 땅은 없어도 사는 거죠. 예. 집은 없으면 못 사는 거죠. 집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상가나 사무실은 없어도 사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나중에 대팔 때 황금성 면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필수제가 아닌 것들은 그걸 사줄 사람이 생겨야지만이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필수제는 그 뭐 누구나 가져야 되는 거니까 가격을 조금만 떨어뜨려도 되는데 그렇죠. 필수제가 아닌 것들은 임대료를 5% 10%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임대료를 100% 떨어뜨려도 임대가 안 나갈 수도 있어요. 살 사람이 없으면은 가격과 무관하게 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 받아줘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명제죠. 뭐.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필수제인 주택에 있어서도 어떤 주택은 어지간하면 팔리는데 예. 어떤 주택은 잘 안 팔리는 주택도 있어요. 예, 예. 또 시간이 지나면은 가격이 많이 떨어져 버리는 주택도 있거든요. 요즘 보면 이제 인서울을 해야 된다는 게 워낙 강하다 보니까 뭐 아파트는 도저히 접근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 다세대를 묻지마 투자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다세대라는 거는 대부분 이제 전세가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전세가 상승분만큼 이렇게 매매가가 비슷하게 올라가면은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그냥 재개발 정비 사업 이런 거 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앞으로 재개발 될 수 있다는 얘기만 나오면은 묻지마 투자를 하는 그게 제가 곽 대표님 말씀 중에 열이 확 지금 채는데 정부에서 지금 만든 거 아닙니까? 다세대 주택이라는 게 아파트를 갈 수 없는 넥스트, 차등 그 자본을 가진 분들이 궁여지책으로 또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주택의 형태이긴 한데 이 형편없는 부동산 정책을 펴는 정책 정부에서는 2사 도심 공공주도 복합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선도사업지로 그냥 막 선도사업지로 지정을 해버리고 1년 내에 3분의 2 뭐 면적 50% 동의 안 받으면 취소시킨 게 아니면 말고 계속 지정을 하니까 당연히 그런 호재성이라 판단을 하고 들어갈 수 있는 노후도도 낮춰졌죠. 노후 불량 건축물 기간도 낮춰졌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전부 이렇게 만든 정책 이런 잘못된 죄송합니다. 또 열이 맞아요. 잘못된 시그널을 보낸 거예요. 뭐 공공 개발하면은 자꾸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고 우리도 신청하면 될 수 있다. 맞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근데 나중에 가서 정말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보면 그럼요. 다른 얘기죠, 그거는. 뭐 이제 정비 기본 계획조차도 없고 또 뭐 국계법상 뭐 지구 단위 계획이 진행 중이니까 앞으로 곧 된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맞습니다. 그런 데들도 막 전세를 끼고 사는데 돈이 뭐 2억, 3억씩 드는데도 그냥 그런 것도 물건이 없어요. 그 지분으로 팔아요. 다세대도요. 평당 7천, 평당 1억 이렇게 해서 재개발 환가가 됐을 때 아파트의 가치를 극대화 부각시키면서 빌라라고 통칭된 다세대들도 재개발 뭐 유력지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주장하는 유력지 같은 데는 대지 지분이 몇 평이냐. 근데 그 간평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공시지가 알림위에 들어가서 가산비가 거래져서 종전자산 평가가 되면
그거에 따라 환급이 될지 아니면 추가 분담이 될지 정해지는 건데 단순히 평당 뭐 1억, 2억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지분 가격도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지난 상승장이었던 2007년, 8년까지 보면 재개발 가능성이 별로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대지 지분 가격이 평당 한 5천, 맥시멈 6천까지 가고 멈췄거든요. 예. 일반적인 지역. 예. 뭐 지분 한 뭐 대여섯 평, 7평까지 그 정도 갔다면은 지금은 거의 1억을 향해 달려. 1억이에요, 1억. 가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은 그나마 큰 손해를 안 볼 수 있는데 네. 뭐 이익도 좀 남겠죠. 네. 진행이 안 되면 다시 반토막이에요. 반토막도 더될 것 같은데. 거기는 정비 사업을 하니까 대표님 역세권도 아니고요. 주거환경도 열악하고요. 기반시설도 열악한 재개발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빌라가 가질 수 있는 다세가 갖고 있는 장점이 하나도 없는 그런 지역들에 오로지 정비 사업 목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완전히 엄청나게 지금 섭을 지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처럼 맞습니다. 보이는데 네. 그런 게 뭐 그런 거라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식의 분위기가 현재 조성되니까 그래서 오늘 그 묻지마 투자주의보라고 말씀드렸고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되는 뭐 이렇게 오피스텔이든 또는 뭐 생활형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이런 것들도 분석을 잘 하셔야 돼요. 대표님 참 생수가 어떻게 됐어요? 정부에서 그거 규제한다 그런 거 그거 시행령 나온 건가요? 아니면 말만 또 나오고 만 건가요? 뭐 저도 확인 안 해봤는데 그거는 규제할 수가 없어요. 뭐 생숙만 별도로 주거를 못하게 한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다른 데들은 다 주거를 하는데 그쵸. 오피스텔도 하고 뭐 상가에서도 주거할 수 있는데 생숙만 안 된다. 앞뒤가 안 맞는. 그러니까 최근에 생숙 분양하는 것들이 엄청난 경쟁률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잘 분석을 하시죠. 물론 생숙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곳들은 프리미엄 붙을 수 있어요. 뭐 지식산업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지역은 프리미엄 붙을 수 있지만 어떤 곳은 준공 후에 10년 이상 공실이 날 수 있는 지역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정말 잘 봐야 돼요. 근데 문제는 거꾸로 한다는 거예요. 네. 사실 뭐 2013년에서 한 16년까지, 17년까지도 가능했겠네요. 그때는 굉장히 할 수 있는 게 넓었어요. 뭐 대충 사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엄청 까다롭게 깐깐하게 골랐어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고 지금은 정말 깐깐하게 물건을 봐야 될 시점이에요. 투자의 문이 거의 닫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묻지마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뭐 심각하네요. 늘 정반대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훨씬 더 전문가들의 손을 빌려야 될 때예요. 그래서 주변에 뭐 잘 아는 전문가가 있다거나 뭐 유튜버도 좋습니다. 뭐 이렇게 양심적으로 잘 할 만한 전문가가 있으면 반드시 물어보고 하셔야 돼요. 저지른 다음에 물어보시면 안 돼요. 항상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문제는. 지산이나 분양형 호텔, 레지던스, 생활형 숙박, 뭐 이런 모든 그 수익형 부동산 상품이라는 자체는 사실은 전에도 그런 얘기 많이 했었지만 이게 분양 시점에 비해서 나중에 이제 땅값이 많이 올라가 지대 상승이 됨으로써 이 매매가도 상승이 될 수 있지만 이런 상품을 사는 주된 목적은 수익형 부동산의 그 착실한 캐시플로우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장 큰 목적인 캐시플로우를 달성하지 못했다면 일단 실패한 투자고요. 그죠? 그다음에 나중에 아까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시장에서 받아주지 않는 상품이 돼버리면 그거는 정말 폭망이라고 하는 요즘 아이들 하는 폭망하는 그런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잘못하면 평생 지고 막 이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되죠. 잘못하면. 고지서 나올 때마다 한숨만 나고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죠. 뭐. 네, 그런 걸 향해서 현재 달려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행동하기 전에 반드시 그 주변에 잘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고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묻지마 투자주의보란 주제로 이야기 나눴습니다. 결론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말부터 한 2017년까지는
그때는 그냥 분위기에 편승해서 투자가 이루어지더라도 큰 손실이 나지 않는 시기적인 대세 상승기였고요. 지금은 이제 투자의 문이 닫힌 거죠. 취득, 보유, 양도세마다 과도한 징벌적 세금을 내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투자의 문이 닫힌 상태에서 만약에 부동산 대체 상품, 그러니까 주택 외 상품을 투자를 한다면 지금은 더 꼼꼼히 따지고 실익이 무엇이고 내가 그 엑시트가 나중에 어떻게 빠져나갈지를 전문가들과 상담을 하든지 본인이 공부를 해서 확신이 있으면 본인이 저지른 거니까 본인이 한 행동이니까 후회는 없을 거 아닙니까? 두 가지 방법이죠. 내가 하든지 도움을 받든지. 어쨌든 지금은 굉장히 철저하게 따져서 엑시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놓을 수 있는 상품을 해야 되는데 곽 대표님이 수백 명의 상담을 하다 보니 거꾸로 양상인 거죠. 그때는 더 하니까 안 한 거고 지금 시점은 더 꼼꼼히 해야 되는데 묻지마 투자, 마치 주택 외의 투자는 그냥 해도 된다 뭐 이런 식의 투자가 되는 게 개탄스럽다는 속상함을 얘기하신 것 같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속은 안 상해. 그 제가 표현을 또. 자, 시청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뭐 정신 투자에 있어서는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시점이고 더 많은 전문가들 조언도 받으시고 공부를 많이 하시고 최소한 후회 없는 투자를 하시려면 내가 하면 제일 뭐 누굴 원망도 안 하고 좋겠죠. 어쨌든 뭐 지산, 분양형 호텔, 레지던스, 생숙이라고 하는 생활용 숙박, 오피스텔, 뭐 다세대, 특히나 다세대 공공재개발 선도지역으로 지정된다. 그거 다 따져야 되고요. 그런 데가 서울이 수백, 수천, 수만 군데입니다. 그런데 지역에 내가 그 상계 신도시 당첨될 걸 기대하는 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더 중요한 거는 그러한 재개발지나 이 정비사업 유력지라고 하는 곳을 만약에 대지 지분 가격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거기는 아까도 말한 재개발이란 거는 도시 기반 시설도 열악하고 주거 환경도 열악한 데서 하는 게 재개발 사업이죠. 기반 시설이 양호하면은 재건축을 하겠죠. 그런 시설에 다세대를 이렇게 미래 가치 확인되지 않는 또는 내가 확신할 수 없는 지역에 투자를 묻지마 한다. 상당히 위험한 투자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꼭 전문가들 도움 받으시고 본인이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곽창석 대표님의 부동산 인사이트를 아낌없이 전수 받았습니다. 오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 대표님 감사했습니다.